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국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와 전기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행복순위가 세계 57위, OECD에서 하위권이다. 한국 행복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라는 내용의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회원 중에서는 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 국제행복의 날인 20일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1점으로 조사된 137개국 중에서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2021년 보고서에서는 5.84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2022년 보고서에서는 5.935로 146개국 중 59위였습니다. 올해 보고서를 기준으로 OECD 정예연국 138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 GWP가 매년 실시하는 주간적 행복도 설문조사 데이터 3년치를 토대로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 행복지수가 담깁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가 6년 연속 차지했고 10위권 안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습니다. 137개국 중 행복도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1859점으로 조사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하위권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쟁 중인 러시아는 5.661로 70위, 우크라이나는 5.071로 92위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올해 보고서 실린 2022년 3년치 데이터로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시행한 설문조사 테이블을 비교해보면 전쟁 이후 침략국인 러시아 국민들의 행복도는 올랐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행복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KBS 기사예요. 자, 여기 이제 전기신문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기고를 했어요. 한국은 1960년, 70년 초반까지 보릿고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GDP는 85배 성장했다. 그 기간 중에 미국은 3배, 일본은 6배 성장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매우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2021년 7월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로부터 공식적인 선진국 지위를 받았다. 하지만 과연 한국인들이 이전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한국인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149개 중 62며 OECD 38개국 가운데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다. 자,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고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승했다. 우리 경제에 비해 한국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2024년 현재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자살자 수는 14,000명이나 된다. 행복지수가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력에 정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 영국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에 대하여 철학,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 사회학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거쳐 평생 동안 연구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정체된 시점은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때부터이며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2만 불, 2017년에 3만 불을 달성했는데 2006년에 이전 41위였던 행복지수는 2만 불 달성 이후 62위로 떨어진 것을 보면 레이어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토록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쾌적하고 좋아야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 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환경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산재율도 매우 높고 노인 빈곤율도 높다. 산재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튀르키 등과 꼴찌를 다투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게다가 근로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다. 프랑스의 에릭 슈르데주는 한국에서 MZ전자의 임원으로 10년을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썼다. 회사의 간부가 가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가 의사에게 처음 한 질문은 언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느냐였다.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 교율의 광란에서 보여야 하는 한국인들의 직장생활 등 일에 미쳐 사는 한국인들을 보고 경악했다. 성인이 그렇다면 청소는 어떤가? 방정환 재단이 조사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조사 대상국 22개국 중 20이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학업 수준은 성인도 버거울 정도로 살인적이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시험 성적,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로 수년 동안 시달리는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탈진해버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대학을 졸업해서 인내와 참아야 하는 시간은 더욱 길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면 결혼 문제, 육아 문제라는 더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되고 아예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버린다. 이제는 이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가 아니라 꿈을 포기한 꿈포세대로 부른다.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도 없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은 사회에 독이 된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현재의 체계를 지키는 행위이다.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현재의 체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기존의 시스템이 견고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뒤흔드는 괴짜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창의력이 높은 사회가 아니다. 남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나 남들을 비교하면 할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때 부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그들의 행복도는 95위로 추락한다. 그 이유는 급격한 현대화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자국과 타국을 비교하게 되어 자국의 빈곤을 알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한 것이다. 행복이란 이처럼 마음가짐에 따라 1위에서 95위로 추락하기도 한다. 동산에 오르면 마을이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운 삶이 반복되면 그냥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되면 감사함도 없어지고 남들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우위에 서 있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돈도 일종의 상품이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하지만 돈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상품들은 구입하는 동시에 효용 가치가 사라지거나 점차 감소하지만 돈은 다르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다. 그것이 돈의 속성이다. 한국이 2017년에 3만 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4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더라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4만 불 시대가 되든 5만 불 시대가 되든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허망함만 깊어질 것이다. 인간의 속성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간의 뇌는 항상 주위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내 주변의 상황들과 나의 위치를 내게 알려 나와 남들을 비교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비교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 나와 남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행복지수가 높은 유럽인들의 공통점은 자족하려는 노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인들과 달리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일본엔 소확행이 있다면 덴마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혼자서 소박하고 아늑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후거가 있고 스웨덴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적당한 양이라는 뜻의 라곰이 있으며 프랑스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일컫는 옥함이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기만 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나중에 자신의 몸까지 뜯어먹어 이빨만 남았다는 그리스 신화의 에리직톤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의 재능을 키워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김은 리스크랩 소장의 정기신문에 게재한 기사였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한국인의 행복지수였습니다.